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쌩얼이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맞아요, 화장하기 귀찮아서 안 했어요. 많이 졸려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예전에 여기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스터디 with me로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구글 닥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글 닥스를 사용할 때가 기사 읽을 때, 그러니까 기사를 옮겨와서 읽을 때랑 그 다음에 필사할 때, 그리고 글 쓸 때 이렇게 세 가지 이용을 하는데, 글 쓰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서 글 쓸 때는 뺄게요. 그리고 예전에 공부했던 파일들 가지고 지금 복사 붙이기 해서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사 읽을 때를 먼저 보면은 예전에 그 스터디 위브 미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단어를 먼저 공부를 해요. 이렇게 기사를 쭉 읽으면서 보통 단어를 찾아서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코멘트 박스에다 넣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일부만 지금 가져온 거다 보니까 복사해서 붙이기 하니까 그 코멘트는 다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붙이기 할 때.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렇게 기사를 보고 모르는 거를 가져다가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litany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litany라는 찾아서 이렇게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붙여줍니다. 얘를 봤을 때 굉장히 딱 단어가 유추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예문을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멘트에 이렇게 굵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코멘트 신텍스라고 해야 되나? 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별 표시를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쓰면 굵게 나오고요. 이탈릭 밑줄 이렇게 하면 이탈릭이 나오고 취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들을 쭉쭉쭉쭉쭉쭉 찾아나가요. 보통 글을 읽으면서 이게 핵심이 될 만한 문장이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붉게 표시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는 써먹어 볼 만하다, 아니면 써먹어 보고 싶다, 아니면 이거 좀 쉬운데 한 번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 하거나 괜찮은 참신한 표현인데 싶은 것들은 이렇게 연한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또 모아보는 편이에요. 이게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똑같은 기사, 그 긴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필사할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하겠지만 기사 같은 경우 공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했던 단어들만 여러 번 쭉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체크해뒀던 글들만 따로 보거든요. 표현들만 모아서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이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굵게 표시된 부분 좀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이걸 쭉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몰랐던 강세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단어가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오지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강세에다가 굵은 표시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ffirmation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는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affirmation이더라고요. affirmation이 아니라 affirmation.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For shutting down main arteries in London last April. 이거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지난 4월 영국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만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거에 관해서 뭐 shutting down main arteries in London last April 이렇게 해서 검색을 또 따로 해봐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래서 여러 개의 기사를 좀 읽어본 다음에 가장 연관성이 높거나 이해하기 쉬운 기사를 하나 이렇게 붙여다가 링크를 걸어놓고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글 읽을 때, 녹음할 때라던가 다시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굵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문장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어를 몰라서인지 문장 구조를 몰라서인지 계속 읽어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associations를 저는 협회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검색을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association이 이때는 협회라고 쓰인 게 아니고 어떤 연관성, 연상 약간 이런 걸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보고 제 생각을 밑에다가 이렇게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기사를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단어를 먼저 공부를 쫙 하고 표현들,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쓸 것 같은 표현을 다시 체크를 하고 여기는 따로 없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사 같은 거 문법적으로 모르는 거는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밑에다가 설명을 적어둔다거나 검색을 좀 해보고 공부를 좀 한다거나 하는 편이고요. 필사를 할 때는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인데 이건 필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취소선도 보이고 얘는 구글 닥에 있는 서제스팅 모드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보통 구글 닥에서 에디팅 모드, 서제스팅 모드, 뷰잉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에디팅 모드로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인 거고요. 에디팅 모드를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지우거나 하실 수 있고 서제스팅 모드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된답니다. 다른 분들, 그러니까 유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녹색으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원래 공부했던 거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니까 여기 커멘트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복사가 안 돼서 제가 조금 전에 다 넣은 거예요. 그 날짜가 오늘로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얘를 보여드리니까 틀리게 한번 써볼게요. For justice, the slant case was를 is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필사를 하셨다고 했을 때 나중에 원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그럼 이때는 suggesting 모드로 바꿔가지고 어가 아닌데?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잡아주세요. 블럭을 해주신 다음에 원본에 보니까 for the justice죠. 그래서 얘를 그냥 그 위에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옆에 보시면 replace a with the 라고 뜨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다른 데 클릭해주시면 생성이 된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s가 아니라 was였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더를 써야 되는데 더가 없다. 그럼 여기다 그냥 더 이렇게 써주시면 add 해가지고 더가 들어와요. suggesting 모드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다시 edit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이건 굳이 필요 없으니까 X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금 굵게 표시를 다시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볼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 영상에서 제가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쓰는 게 아니고 한 문장 단위로 외워서 그거를 그냥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나온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많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관사를 많이 틀려요. 필사를 해보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알 수가 있어서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필사를 하면서 외우면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면 암기가 되려면 이걸 문장을 구조를 파악을 해서 의미 단위별로 암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문장 암기도 점점 수월해지는 것 같고 문장 구조에 대해서도 훨씬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문장 구조나 문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실 때는 필사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냥 암기만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면서 이게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처음 보는 문장 구조인데? 문법 구조인데? 그러면 또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문장 구조력이라던가 굉장히 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필사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문장을 외워서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문장의 끝이 여기거든요. 보통 저는 한 문장을 다 외워서 하는데 이렇게 막 세네 줄씩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콜론 보이시죠? 이쯤에서 끊어도 되겠다 싶은 부분에서 끊어요. 어차피 이게 한 문장이고 이게 부가 설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한 두세 차례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대충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래서 for the justice에서 한번 끊어주고 the slant case was decided against 해서 한번 끊어주고 a backdrop of conflicting impulses 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For the justice, the slant case was decided against a backdrop of conflicting impulses 이렇게 한 여러 차례, 한 두세 차례 읽어주다 보면 외워져요. 그럼 이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For the justices the slant case was decided against a backdrop of conflicting impulses. 한 다음에 저는 보통은 이 문장을 다 그러니까 필사해야 되는 기사를 다 필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비교를 하는데 일단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For the justices
The slants case was decided against a backdrop of conflicting impulses. 저 썼죠.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다른 분들 필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필사를 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이걸 외워서 하잖아요. 외워서 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문장이라던가 어떤 문장 구조는 그냥 외워서 제가 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필사 뭐 다들 여러분들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네. 그리고 글 쓸 때는 그냥 쓰고. 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전 영상 코멘트에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때 뭐 별건 없지만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통 연필로 이렇게 짚고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연필을 오래 못 잡고 있기도 하고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래전부터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편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 좀 추천을 하고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